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선 일주일 가까이 추가 메르스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서서히 진정되면서 곳곳에서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함이 정박한 부두 앞. 헌혈차 안에는 업무를 마친 해군 장병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늘을 꽂은 지 20분 만에 400ml 헌혈팩이 가득 찼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헌혈 참여가 줄어 혈액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작은 마음을 보탰습니다. 요즘 메르스 사태 때문에 헌혈을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헌혈의 차 같은 거 발견해서. 지난 11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경남 지역 헌혈량은 평소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학교 등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 적정 보유량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 방학이 시작되면 헌혈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해군 장병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데에서 메르스 여파로 단체 봉사활동이 뚝 끊긴 농촌에도 도움의 손길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봉사단은 양산의 농장을 찾아 수확철을 맞은 매실과 산딸기 따기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과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농촌 들판을 찾아 단감 속기와 비닐하우스 철거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메르스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십시일반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특례 보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 보증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소상공인은 물론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전국 1조 원의 지원 규모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5천만 원이며 수출업과 소규모 제조업의 소상공인은 최고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조사를 전담할 전용 조사선 탐구 21호가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전담 연구소도 건립돼서 수산자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첨단 조사 장비를 탑재한 대형 선박이 첫 출항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국내 두 번째 수산자원 전담 조사선인 탐구 21호입니다. 조사선 가운데 최대 규모인 999톤급으로 3차원 영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산자원을 탐색해 분석한 뒤 위성으로 조업 중인 어선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수산자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수산자원조사센터도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9월쯤 문을 열 센터에는 시료 보관고와 어체 측정실, 시료 분석실 등이 들어섭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에 관한 조사와 평가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조사센터와 전용 조사선의 확충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업의 메카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양 강국이 되는데 이 수산자원조사센터가 초석 역할을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9년까지 모두 4척의 수산자원 전용 조사선을 확충해 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받을 수 있던 완화 의료에 대해 가정형과 일반 병동에서 운영하는 자문형 등 두 가지가 신설됩니다.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병실의 환자를 마사지합니다. 이 같은 자원봉사자의 방문은 완화의료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힘든 가정을 겪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자,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이고. 현재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은 939병상. 전체 말기암 환자의 겨우 13%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망자의 45%, 일본은 24%가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개선책으로 올 하반기 집이나 일반 병동에서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전담팀을 꾸려 가정 방문을 하거나 일반 병동의 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하는 데도 큰 비용이 들어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에 56개 완화의료기관 가운데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팀을 운영하겠다는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병원보다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재가에 계시는 그 지역사회 말기 환자들을 위한 민간형이든 공공형이든 우리가 다양한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생애 말기 더 많은 시민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이번 주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치기 쉬운 목요일이지만 낮 동안 따뜻한 햇살도 받으시고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창원이 26도, 거창이 2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도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8.8도로 아침부터 따뜻한 기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해가 27도, 밀양이 2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8도, 합천이 29도 등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부 내륙으로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고 토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4월 중 경남 금융기관들의 수신이 전달 감소해서 6,637억 원 증가로 전환했고 여신도 2조 5,777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정기구가 진주 혁신도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본원을 전선 전기부품 분야의 국제공인시험소로 지정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50여 곳의 방역을 지원하고 22개 영업점에서 마스크를 배부합니다. NH농협은행이 오는 9월 18일까지 환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0%까지 환율 우대 서비스를 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창원시 지부가 상급단체 탈퇴를 결정하고 합법노조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창원시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치른 전공노와 민주노총 탈퇴를 묻는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조합원의 88%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개별 노조로 활동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다른 시군 지부로의 탈퇴 확산을 우려하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 408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괴나 납치 등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됩니다. 여상규 국회의원이 사천이 MRO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정지인 용당지구를 사업자에게 빨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청주와 인천이 뛰어든 MRO 사업에 사천이 한 발 앞서가고 있다며 관건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조기에 사업터를 제공하면 사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유료화를 위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남강 유등축제 유료화를 위해 진주시가 제안한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을 수익금 배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민세를 현재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는 진주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주시와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이혼 가정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이혼 가정 자녀가 적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 보호 사건 대상인 청소년에게 상담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대상과 수행자를 위해 공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혼 신청 부부의 양육비 분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인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순천대학교가 어제 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육도 잘 활용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농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